안녕하세요, 어벙벙사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규칙 6 홀플레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차례를 보면 홀플레이 시작하기와 티잉 구역에 관한 규칙, 그리고 홀플레이에 사용되는 볼, 플레이 순서, 홀플레이 끝내기입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자, 규칙 6.1a 홀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홀플레이는 플레이어가 그 홀을 시작하기 위한 스트로크를 하는 시점에 시작됩니다. 티잉 구역에서 쳐야 홀이 시작된다는 조항이 없죠. 즉 실수로 티잉 구역 밖에서 볼을 쳤더라도 이미 그 홀은 시작된 것이 됩니다. 스트로크가 취소된 경우도 일단 홀을 시작하기 위해서 스트로크를 했다면 그 홀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규칙 6.1b 볼은 반드시 티잉 구역 안에서 플레이해야 한다. 티잉 구역의 경계는 용어의 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 경계는 위원회가 설정한 두 개의 티마커의 맨 앞부분의 점들을 이은 선으로 규정되고, 좌우 경계는 두 개의 티마커의 바깥쪽 점들로부터 후방으로 두 클럽끼리 인을 했잖아요. 볼의 일부라도 그 티잉 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다면 그 볼은 티잉 구역에 있는 볼이에요. 플레이의 티잉 구역은 화이트 티잉 구역인데 레드 티잉 장소에서 플레이한 경우도 티잉 구역 밖에서 플레이한 것이 됩니다. 간혹 PJ 선수들도 엉뚱한 티잉 구역에서 스트로크하는 바람에 페널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치 플레이에서 플레이어가 홀을 시작하기 위한 스트로크를 티잉 구역 밖에서 플레이한 경우 페널티는 없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그 스트로크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를 취소시키지 않았다면 티잉 구역 밖에서 한 스트로크도 타수에 포함되고 그 볼은 인플레이 볼이 됩니다. 스트로크 플레이를 보겠습니다. 플레이어가 홀을 시작하기 위한 스트로크를 티잉 구역 밖에서 한 경우 플레이어는 일반 페널티, 즉 2벌타를 받고 반드시 티잉 구역 안에서 다시 플레이해서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플레이어가 홀을 시작하기 위한 스트로크를 티잉 구역 밖에서 플레이한 볼은 인플레이 볼이 아니기 때문이죠. 티잉 구역 밖에서 플레이하고 나서 그 잘못을 바로잡기 전에 한 스트로크와 모든 벌타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플레이어가 홀을 시작하기 위한 스트로크를 티잉 구역 밖에서 쳤다면 그 볼이 아웃 오브 바운즈로 갔든 홀인 되었든 그 스트로크는 취소된다는 것이고, 아웃 오브 바운즈로 간 경우에 페널티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플레이어는 6.2b에 따른 일반 페널티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홀을 시작하기 위한 스트로크를 티잉 구역 밖에서 쳤어요. 그래서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티잉 구역에서 쳤는데 이번에도 티잉 구역 밖에서 쳤어요. 그랬더라도 페널티는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즉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홀을 시작하기 위한 스트로크를 티잉 구역 밖에서 한 경우 그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플레이하는 볼은 어떤 상황이라도 세타째가 되겠죠. 또한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반드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잘못은 다른 홀을 시작하기 위한 스트로크를 하기 전, 그 홀이 마지막 홀이라면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하고, 이 시간 안에 바로잡지 않았다면 플레이어는 실격됩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잘못된 장소를 보면 홀플레이를 시작할 때 또는 그 잘못을 바로잡고자 할 때 티잉 구역 밖에서 볼을 플레이한 경우는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티잉 구역 밖에서 쳤으니까 잘못된 장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는 인플레이 볼에만 적용되는 것이에요. 플레이어가 홀을 시작하기 위한 스트로크를 티잉 구역 밖에서 플레이한 경우는 인플레이 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즉 그것은 잘못된 장소가 아니라 잘못된 볼의 성격과 유사한 것이죠. 아웃 오브 바운즈에 있는 볼을 치면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가 아니라 잘못된 볼을 플레이한 것이거든요. 아웃 오브 바운즈에 있는 볼은 인플레이 볼이 아니니까요. 제가 계속 홀을 시작하기 위한 스트로크라고 말하는 건 눈치채셨네.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플레이어가 파3에서 티샷 한 볼이 아웃 오브 바운즈로 갔어요. 그래서 플레이어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절을 받아서 티잉 구역에 다시 티업하고 플레이했는데 이번엔 실수로 티잉 구역 밖에서 플레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볼이 홀인 되었어요. 플레이어는 환호를 지르고 다음 홀로 가서 티샷을 했습니다. 티잉 구역 밖에서 친 볼로 홀아웃하고 다음 홀에서 티샷을 했으니까 플레이어는 실격될까요? 아닙니다. 규칙 6.1b는 홀을 시작하기 위한 스트로크를 티잉 구역 밖에서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첫 번째 티샷을 올바르게 티잉 구역 안에서 플레이했기 때문에 이미 플레이어는 인플레이 볼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 인플레이 볼이 아웃 오브 바운즈로 가서 다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을 때 티잉 구역 밖에 티업한 것이죠. 이때는 잘못된 볼의 성격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를 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규칙 6.2는 티잉 구역에 관한 규칙입니다. 티잉 구역은 코스의 어떤 구역보다도 관대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6.2a
티인 구역에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볼만 티인 구역에 있다면 모두 티인 구역에 규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티샷 한 볼이 아웃 오브 바운즈로 가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절을 받아서 다시 플레이하는 경우나, 또는 티샷 한 볼이 앞에 나무를 맞고 다시 티인 구역으로 돌아온 경우, 그리고 스트로크를 했는데 헛스윙한 경우, 또는 살짝 맞고 티에서 볼이 떨어졌는데 그 볼이 티인 구역을 빠져나가지 못한 경우, 모두 볼이 티인 구역에 있죠. 이때는 티인 구역의 규칙을 적용받는다는 말입니다. 6.2b 티인 구역 규칙의 첫 번째, 볼이 티인 구역에 있는 경우입니다. 티인 구역의 경계는 티인 구역의 지면과 그 위로 연장됩니다. 볼은 티에 올려놓고 플레이해도 되지만 지면에 놓고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면에는 티나 볼을 올려놓기 위해 소복하게 쌓아둔 모래나 그 밖에 자연물이 포함된다고 했죠. 즉 모래 위에 볼을 올려놓고 티샷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골프티가 나오기 전에 선수들은 모두 모래를 쌓아서 볼을 그 위에 두고 티샷을 했습니다. 그 모래를 담아두던 곳이 티박스예요. 티인 구역을 티박스라고 하는 것은 잘못 쓰는 골프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티인 그라운드라고 하면 그 지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티인 구역, 또는 영어로는 티인 에어리어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규칙 4에서 말씀드린 대로 골프티는 플레이어의 장비이지만 규칙 4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규칙 6.2b에 적용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장비 규칙에서 허용되지 않는 골프티에 올려놓고 티샷을 하면 첫 번째 위반은 일반 페널티이고 두 번째 위반은 실격입니다. 티인 구역은 다른 어떤 코스의 구역보다도 관대한 규칙을 갖고 있다고 했었죠. 볼이 티인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티인 구역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티인 구역을 제외한 구역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페널티를 받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티인 구역의 지면을 변경하는 행동, 클럽이나 발로 지면을 파는 행동도 가능하고, 티인 구역의 지면에 붙어있거나 자라고 있는 풀, 잡초, 그 밖의 자연물을 움직이거나 구부리거나 부러뜨리는 행동도 가능하고요. 티인 구역에 있는 모래나 흙을 제거하거나 누르는 행동도 가능하고, 티인 구역에 있는 이슬이나 서리와 물을 제거하는 행동도 허용됩니다. 퍼팅 그린에 있는 흩어진 모래나 흙을 제거하는 것은 가능해요. 하지만 퍼팅 그린에 있는 경우도 누르는 것은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티인 구역은 허용됩니다. 이슬과 서리와 물을 제거할 수 있는 코스의 구역은 티인 구역이 유일하고요. 물론 티인 구역의 지면에 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티인 구역 밖에서 자란 나무가 티인 구역으로 뻗어 들어온 경우이거나 티인 구역 밖에서 자라고 있는 자연물을 밟거나 꺾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자, 규칙 6.2b의 사항입니다. 자신의 티인 구역에 있는 티마커는 티샷을 하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티마커 위치에 따라서 플레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티샷 하기 전에 그것을 고의로 움직이면 규칙 8.1a 위반으로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티샷 한 볼이 티인 구역을 벗어났거나 자신의 티인 구역이 아닌 티인 장소의 티마커는 모두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어서 규칙 15.2에 따라서 언제나 페널티 없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규칙 6.2b의 5항입니다. 티인 구역에서 스트로크를 하기 전까지 그 볼은 인플레이 상태의 볼이 아니다. 인플레이 볼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그 볼을 페널티 없이 건드릴 수 있죠. 티인 구역에서 연습 스윙을 하다가 우연히 볼을 건드렸어도 이 규칙에 의해서 페널티 없이 다시 플레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연습 스윙은 볼을 치려는 의도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볼이 맞았더라도 스트로크가 아니에요. 하지만 티인 구역과 퍼팅 그린을 제외한 구역에서는 연습 스윙을 하다가 볼을 우연히 움직이게 한 경우 규칙 9.4b에 따라서 일벌타를 받게 됩니다. 볼은 원래 지점에 반드시 리플레이스를 하고 플레이를 해야 하고요. 티인 구역에서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티업한 볼이 저절로 티에서 떨어져도, 또는 클럽을 볼 뒤에 이렇게 대다가 볼을 티에서 떨어지게 했어도 페널티 없이 다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볼이 티에서 떨어지는 중이나 떨어진 후에 그 볼에 스트로크를 했다면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고 볼은 인플레이 상태가 됩니다. 물론 페널티는 받지 않아요. 움직이는 볼을 친 것에 대한 페널티도 없고요. 자, 6.2b의 6항입니다. 스트로크를 한 후 또는 구제를 받은 후 인플레이 상태의 볼이 티인 구역에 놓인 경우라고 하면, 스트로크 했지만 헛스윙을 했거나 또는 살짝 볼을 맞고 볼이 티에서 떨어져서 티인 구역에 그대로 정지한 경우 등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고 다시 티인 구역에 티업한 볼, 또는 티샷 한 볼이 앞에 나무를 맞고 돌아와서 티인 구역이 다시 정지한 경우 등도 모두 포함돼요. 앞에서 말한 대로 티인 구역에 있는 볼은 언제나 페널티 없이 움직이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티업한 볼을 집어 올려서 다른 장소에 티업해도 되고 다시 볼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규칙 6.3은 홀플레이에 사용되는 볼입니다. 규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연속성입니다. 티인 구역에서 플레이를 시작한 볼로 홀을 마치는 것이 원칙이에요.
즉 홀플레이 중에는 볼을 교체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제를 받는 경우나 볼이 분실되거나 아웃 오브 바운즈로 간 경우 또는 일부 규칙에서 홀플레이 중이지만 볼의 교체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홀과 홀 사이에서는 언제나 볼을 교체할 수 있고 로컬 룰이 적용되지 않는 경기에서는 장비 규칙에만 적합한 볼이라면 누구에게나 볼을 빌릴 수도 있고 다른 상표나 다른 색상의 볼로 교체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맨 아래 보면 플레이어는 자신이 플레이할 볼에 식별 표시를 해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입니다. 즉 식별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페널티를 부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식별 표시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플레이어가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티샷을 하고 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가봤더니 볼이 2개가 있어. 그런데 어떤 볼이 내 볼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원래의 볼은 분실된 볼이 됩니다. 둘 중 하나를 원래의 볼로 간주할 수 없어요. 플레이어는 스트로크와 거리에 1벌타를 받고 다시 티잉 구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규칙 6.3b는 볼의 교체에 관한 규칙입니다. 규칙 14.3a에 따라서 페널티를 받는 구제이든 페널티를 받지 않는 구제이든 구제 상황에서 볼을 드롭하거나 플레이스할 때는 언제나 볼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리플레이스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볼을 교체할 수 없고요. 리플레이스할 때도 볼을 교체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는 여기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은 규칙 14.2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3b 2항 홀을 플레이하는 동안 다른 볼로 교체하는 경우입니다. 이 2항이 읽어보면 내용이 되게 복잡하고 꽤 어렵게 느껴집니다. 규칙에서 볼을 교체하는 것이 허용되든 허용되지 않든 일단 볼을 교체하고 내려놓으면 그 볼이 인플레이 볼이다. 교체한 볼을 잘못된 장소에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는 절차에 따라서 리플레이스, 드롭플레이스한 경우도 그 볼이 인플레이 볼이다. 예를 들면 일반 구역에서 자신의 볼을 찾다가 실수로 볼을 발로 차서 그 볼이 움직였어요. 이때는 볼이 움직였으니까 반드시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또한 이때는 규칙 14.2a에 따라서 그 볼을 교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규칙을 잘 몰라서 플레이어가 볼을 교체하고 리플레이스를 했다면 잘못 교체한 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잘못 교체한 볼이라 할지라도 그 볼이 인플레이 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잘못 교체한 볼인 경우 그 볼의 스트로크하기 전에는 페널티 없이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이 14.5a예요. 물론 잘못 교체한 볼에 스트로크를 했다면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이고 이때는 1벌타를 받고 그 잘못 교체한 볼로 홀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교체하면 그 교체한 볼로 반드시 플레이하고 잘못된 볼이 된 원래의 볼을 다시 플레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플레이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경우예요. 이건 잘못 교체한 볼과는 다릅니다. 즉 규칙에서 교체를 허용하지 않는데 볼을 교체한 경우라면 플레이어의 잘못이 있죠.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규칙에서 볼의 교체가 허용된 경우라면 바로잡을 잘못이 없잖아요. 바로잡을 잘못이 없는데 바로잡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대로 원래의 볼이 분실되었거나 플레이어가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선택한 경우가 그 예가 됩니다. 규칙 18.1에 나오는 대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는 언제나 허용됩니다. 꼭 아웃 오브 바운즈로 갔거나 분실된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페어웨이 한가운데 잘 간 볼도 플레이어가 원하면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 구역에서 세컨샷을 쳤는데 깊은 러프로 가버렸어요. 1분 정도 원래의 볼을 쳤다가 찾지 못해서 별수 없이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고 다른 볼을 올바르게 드롭했어요. 그런데 원래의 볼이 코스에서 발견된 거예요. 3분 안에. 이런 경우 3분 안에 원래의 볼이 발견되었더라도 그 볼은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규칙 14.5a에 따라서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는 플레이어가 잘못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는 플레이어가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구제 방법을 선택하고 볼을 드롭했다면 플레이어는 잘못이 없어요. 주어진 3분을 다 쓰지 않은 것도 플레이어의 선택이고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도 또한 언제나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이 경우는 볼의 교체가 허용되는 경우죠. 잘못 교체한 볼도 아니에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아서 볼을 드롭하면 그 볼은 즉시 인플레이 볼이 되고 반드시 그 볼로 홀을 맞춰야 합니다. 원래의 볼은 이제 플레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티잉 구역은 좀 달라요. 규칙 6.2b에서 말한 대로 티잉 구역에서 티업한 볼은 스트로크하기 전까지는 인플레이 볼이 아니라고 했죠. 티샷한 볼을 찾지 못하고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 티잉 구역으로 돌아가서 티업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의 볼이 3분 안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원래의 볼을 플레이할 수 있어요. 티업한 볼에 스트로크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원래의 볼이 인플레이 볼이니까요. 이 경우도 플레이어가 원하면 티잉 구역에서 티업한 볼을 쳐도 됩니다. 1벌타 받고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 받고 나 그냥 2볼 칠래 해도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대로 티잉 구역을 제외한 구역에서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고 볼을 드롭하면 드롭하는 즉시 더 이상 원래의 볼은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일반 구역에서 친 볼이 페널티 구역으로 가서 물에 빠지는 것을 모두 봤어요. 플레이도 봤어. 이런 상황을 자신의 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규칙 17.1D에 따라서 측면 구제를 받고 볼을 구제 구역에 드롭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는 물에 빠지면서 밑에 있는 돌을 맞고 일반 구역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구제를 받고 드롭하고 난 후에야 그걸 알게 된 거죠. 이 경우는 자신의 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볼을 이미 드롭했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잡을 잘못도 없어요. 반드시 구제를 받고 드롭한 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죠. 자신의 볼이 페널티 구역으로 갔는지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드롭 전에 볼을 드롭한 경우에요. 내 볼이 페널티 구역으로 갔는지 어쨌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다른 볼을 구제 구역에 드롭했는데 캐디가 볼을 페널티 구역 옆에 벙커에서 발견한 거예요. 원래의 볼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가 유일합니다. 볼을 발견하지 못한 것과 같은 상황에 볼이 분실된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드롭 전에 볼을 드롭했죠. 이것은 잘못된 장소에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은 것이 됩니다. 즉 구제를 받아 드롭을 했더라도 이 경우는 잘못된 장소에 볼을 드롭했기 때문에 규칙 14.5A가 적용됩니다. 즉 다시 원래의 볼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죠.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규칙 14.5를 설명할 때나 18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규칙 6.3C 잘못된 볼입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잘못된 볼의 예를 보면 다른 플레이어의 인플레이 상태의 볼, 버려져 있는 볼, 그리고 플레이어의 볼이라 하더라도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거나 분실된 볼, 그리고 코스에서 집어 올린 볼 등을 말합니다. 잘못된 볼은 인플레이 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볼을 플레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플레이 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볼을 쳤더라도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잘못된 볼을 플레이한 것에 대한 일반 페널티만 받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페널티 구역이나 일시적으로 고인물에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잘못된 볼에 스트로크를 한 경우는 잘못된 볼을 플레이한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고요. 하나의 잘못된 볼을 여러 번 친 경우나 2개 이상의 잘못된 볼을 친 경우도 모두 페널티는 한 번만 받고 반드시 자신의 인플레이 볼을 다시 플레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잘못된 볼로 한 스트로크와 그 잘못을 바로잡기 전에 한 모든 타수는 모두 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한 잘못된 볼을 쳤다면 그 잘못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매치 플레이에서 잘못된 볼에 스트로크를 하면 플레이어는 일반 페널티, 즉 홀 페어 페널티를 받아서 그 홀을 지게 됩니다. 만약 매치에서 서로 상대의 볼을 플레이한 경우라면 잘못된 볼에 먼저 스트로크를 한 사람이 홀 페어 페널티를 받습니다. 누가 먼저 잘못된 볼을 플레이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페널티는 없고 서로 바뀐 볼로 플레이를 계속해서 그 홀을 끝내면 됩니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잘못된 볼에 스트로크를 한 경우 일반 페널티를 받고 반드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해요. 잘못된 볼을 쳤다면 다른 홀을 시작하기 위한 스트로크를 하기 전 또는 그 홀이 마지막 홀이라면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고 이 시간 안에 바로잡지 않으면 플레이어는 실격됩니다. 자, 6.3C의 2항을 보면 이런 경우에요. 만약 같은 조의 다른 플레이어가 플레이어의 볼을 실수로 플레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동반자와 내 볼이 비슷한 곳으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미 동반자는 세컨샷을 했어요. 근데 내 볼은 없어. 3분간 찾았는데 볼을 찾지 못했고 알고 보니까 그 동반자가 친 볼이 내 볼이었던 거죠. 만약에 3분이 이미 지나버린 상황이라면 이 경우 억울하지만 내 볼은 분실 처리됩니다. 용어의 정의,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볼을 찾는 경우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사실의 존재 여부는 오로지 볼 찾기에 허용되는 3분 안에 발견된 정보만 고려하여 판단한다. 인데 이 말이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분이 지나서 알게 된 사실은 적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3분 안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플레이어는 페널티 없이 원래 지점에 원래 볼이나 다른 볼을 리플레이스하고 플레이할 수 있어요. 그저 외부 영향이 내 볼을 움직인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규칙 9.6에 따라서 페널티 없이 원래 지점 리플레이스하면 됩니다. 코스에 정지한 볼을 새가 물고 간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물론 이때도 그것을 본 목격자가 있거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3분 안에 그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이 경우도 분실 처리됩니다. 6.3D 플레이어가 2개 이상의 볼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말이 인플레이 볼을 2개 이상 가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용어의 정의에서 말한 대로 인플레이 볼은 언제나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하는 경우와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할 때 있을 수 있는 중대한 위반에 대비하기 위하여 또는 올바른 절차를 확실하게 알지 못할 때 2개 이상의 볼을 플레이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씩 보죠. 원래의 볼이 아웃 오브 바운즈로 갔을 수도 있거나 페널티 구역 밖에서 분실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잠정적으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고 하나를 더 치고 가는 볼이 프로비저널 볼이에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원래 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때까지는 그 프로비저널 볼은 계속 잠정구예요. 또한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그 잘못을 규칙에서는 바로 접도록 하고 있고 바로 잡지 않으면 실격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플레이한 장소가 잘못된 장소라는 건 알겠는데 그것이 중대한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2개의 볼을 플레이해서 나중에 위원회의 제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일반 구역에 정지한 볼이 잔디가 하나도 없는 맨 땅에 정지했어요. 내가 볼 때 거기는 수리지 같아. 근데 아무런 수리지 표시도 없고요. 주변에 경비원도 없어요. 수리지인지 아닌지 확실하진 않아요. 이런 경우에도 볼이 놓인 그대로 하나 치고 수리지 구제를 받아서 하나를 더 치고 이렇게 투볼 플레이를 하고 나중에 위원회의 제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규칙 6.4 플레이 순서입니다. 매치 플레이는 플레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플레이를 보고 내가 어떻게 플레이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세컨샷이 아웃 오브 바운즈로 갔다면 나는 안전하게 플레이할 수도 있잖아요. 첫 번째 홀의 순서는 보통 위원회가 결정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동전 던지기 등의 방법으로 순서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홀 플레이가 시작된 이후에는 홀에서 더 먼 볼의 플레이어가 먼저 플레이하죠. 매치에서는 플레이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홀에서 더 가까운 볼을 먼저 플레이했다면 페널티는 없지만 상대방은 그 스트로크를 취소시킬 수 있어요. 만약 취소하면 직전에 스트로크 한 지점에서 규칙 14.6에 따라서 다시 플레이해야 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기억하시죠? 티인 구역에서는 다시 티업하고 일반 구역, 벙커, 페널티 구역에서는 직전에 스트로크 한 지점을 기준점으로 한 클럽 이내 드롭하고 퍼팅 그린에서는 직전에 스트로크 한 지점에 플레이스하고 플레이하면 됩니다. 물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매치에서도 플레이 순서를 바꾸는 것을 합의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합의하고 나면 누구든 스트로크를 취소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도 매치와 크게 다르잖아요. 스트로크 플레이는 그 경기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순서가 매치보다는 중요하지 않겠죠.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홀에서 더 가까운 선수가 먼저 플레이해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서로 선수끼리 합의한 경우라면 합의한 모든 선수들은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퍼팅그린에서 자기 친한 사람에게 플레이 선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플레이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둘 다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플레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준비된 골프를 허용하고 적극 권장합니다. 준비된 골프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먼저 준비가 끝난 플레이어가 순서와 관계없이 플레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빈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볼을 먼저 홀아웃하는 경우가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있죠. 그렇다고 무작정 내가 준비가 끝났으니 먼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홀에 더 가깝더라도 그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매너입니다. 내가 먼저 플레이할게 했는데 다른 플레이어가 내가 먼저 할 거야 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6.4c 티인 구역에서 프로비저널 볼이나 다른 볼을 플레이하는 경우의 플레이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이 한 조인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아너가 친 볼이 아웃 오브 바운즈로 갔을 수도 있어서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하겠다고 선언하면 다른 플레이어들이 모두 티샷을 끝낸 후에 해야 합니다. 아너의 볼이 아웃 오브 바운즈로 갔다면 다른 모든 플레이어들이 플레이를 한 후에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은 볼을 치는 거예요. 6.4T는 티인 구역이 아닌 곳에서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하거나 구제를 받는 경우입니다.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먼저 구제 상황에서의 플레이 순서입니다. 만약에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만 가능한 상황, 즉 볼이 분실되었거나 아웃 오브 바운즈로 간 경우입니다. 이때는 직전에 스트로크 한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즉 일반 구역에서 자신의 볼이 홀에서 더 멀어서 먼저 플레이했는데 그 볼이 아웃 오브 바운즈로 갔다면 플레이 순서는 플레이어가 가장 먼저라는 말이에요. 볼이 놓인 그대로 플레이할 것인지 구제를 받을 것인지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일반 구역에서 친 볼이 빨간 페널티 구역으로 갔어요. 이때는 볼이 놓인 그대로 칠 수도 있고 구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지금 현재 볼이 놓인 지점이 기준점입니다. 구제 방법과 구제 지점에 따라서 플레이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볼이 놓여있는 지점이 기준이라는 말이죠. 즉 볼이 페널티 구역에 정지해 있는 지점이 기준이에요. 그 지점이 확실하지 않다면 추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지점이 홀에서 더 먼 플레이어가 먼저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티인 구역이 아닌 곳에서 프로비저널 볼을 선택하는 경우는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이 기준이 됩니다. 즉 플레이어가 일반 구역에 스트로크한 볼이 아웃 오브 바운즈로 갔을 수도 있어서 프로비저널 볼을 선택하면 그 다음 플레이 순서는 바로 다시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죠. 티인 구역에서는 다른 모든 선수들이 플레이한 이유라고 했지만 티인 구역이 아닌 곳은 달라요. 자, 규칙 6.5 홀 플레이 끝내기입니다. 매치 플레이에서 홀이 끝나는 시점은 플레이어가 홀아웃을 하거나 컨시드 등으로 홀의 결과가 결정되거나 이런 시점들이겠죠. 또는 홀의 결과가 결정되는 시점입니다. 스트로크 플레이는 규칙 3.3c에 따라서 홀아웃하는 시점이거나 규칙에서 홀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시점입니다. 맥시멈 스코어나 스테이블 포드 기억하시죠? 홀아웃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자신의 홀이 끝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홀의 플레이를 계속한 경우 그것은 연습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른 볼을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도 없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플레이어가 홀이 보이지 않는 포대 그린을 향해서 볼을 쳤는데 그린 뒤는 깊은 러프였어요. 그린에 올라가 보니까 볼이 없어. 좀 강하게 맞아서 그린 뒤 러프로 갔다고 생각하고 볼을 찾아보니 없어서 결국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아서 다시 돌아가서 플레이하고 와보니까 원래의 볼이 홀 안에서 발견된 거죠. 이 경우 그것은 연습 스트로크로 간주되지도 않고요. 또한 어떤 페널티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 러프에서 버려진 볼을 하나 발견하고 그게 내 볼이라고 생각하고 플레이했더라도 잘못된 볼을 친 것에 대한 페널티도 받지 않아요. 규칙 6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쉽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상만 보시지 말고 규칙책도 함께 참고해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규칙 7 볼 찾기의 규칙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